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김희영 사무처장,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시간, 이 YTN 보도에 대한 세 분의 분석 그리고 해설까지 들어볼 텐데요. 최근 언론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돌봄 위기에 직면한 실태들이 연이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으로 YTN과 언론 전반의 보도들을 처장님께서 먼저 살펴주셨는데요.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동 우울감 문제가 좀 되게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네. 장기간 이제 집 안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보도에서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엄마를 되게 많이 호명하는 기사가 이제 언론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YTN 보도 중에서도 그 엄마 언제까지 집에 있어야 해요? 아이들도 코로나 블루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셨는데요. 이게 뭐 아동 우울감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은 이제 그건 알고 있는데요. 여성들의 인터뷰를 싣거나 이런 식의 이제 제목을 뽑거나 엄마를 향한 제목을 이제 구성하는 것이 이제 여성의 문제인 것처럼, 그리고 여성이 마치 그걸 해결해야 되는 당사자인 것처럼 보도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동의 우울증 문제를 이제 가족의 문제로 환원시키거나 여성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건 실제로 이제 아동의 우울증 문제를 사실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지금의 코로나19의 상황은 기존에 이제 여성과 가족의 돌봄 모든 문제를 가족으로 이제 환원시켰던 문제를 사회가 다시 제기해야 되는 시대의 좀 역사를 보여주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관련 보도를 보면서 저희가 돌봄 공백이나 뭐 학습 격차 이런 쪽으로 이제 학교 못 가는 걸 생각은 했는데 전 사실 이 우울증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보도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제목에 이 엄마 네. 이거를 부모님 저 언제까지 집에 있어야 됩니까? 라던가 아니면 엄마 아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내용도 조금 이렇게 엄마와 뭐 언니에게만 털어놓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이 돌봄의 주체를 여성으로만 이제 간주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셨고요. 자, 관련해서 평가원님 좀 견해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저도 처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은 코로나19와 돌봄에 관한 문제는 그 가정 내에서의 돌봄의 문제도 있지만 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이나 이런 공적인 돌봄의 문제에서도 사실은 성별 차이에 의해서 여성에게 많이 부담이 전가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요. 네. 2020년도 OECD의 자료와 그리고 유엔의 자료 이런 기타 등등 공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국내의 한 연구기관이 이제 코로나19가 성적 격차나 아니면은 성불평등이나 이런 것에 야기할 수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이제 정리한 자료가 있었어요. 그거를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돌봄에 관한 것인데 아무래도 기존의 성별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19에 의해서 그 특정한 성이라는 이유로 그 부담을 더 많이 전가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를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론은 사실은 성 역할에 관해서 고정관념을 재생산할 수도 있고요. 또 잘 노력을 한다 그러면 그 고정관념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이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제인데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정한 성이라고 해서 더 불편한 혹은 더 부당한 일이 없게끔 우리 YTN의 보도가 좀 더 앞장을 서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관련해서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광렬 앵커 말씀대로 저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반인들은 잘 생각지도 못하는 이러한 돌봄의 그늘이라는 이면을 잘 한번 보여줘서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좋은 보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언뜻 했었는데 두 분 지적대로 보도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나이브한 거로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두 분 지적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돌봄의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있어 왔지만 어려운 시기에 더 도드라지는 문제잖아요. 지금 대표적인 그런 시기를 맞고 있는 건데요. 누군가는 뭐 약자를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사회,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재생산하는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근데 우리 사회는 이런 중요한 근간인 돌봄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 특히 여성들한테 좀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끊임없는 보도로 이런 고착화된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취재와 보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잘못된 인식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보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사회 속 고정관념이라는 게 많은데 이런 걸 고착화시키지 않고 좀 고칠 수 있도록 저희부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 안보가 무엇보다 튼튼해야 할 국가 중요시설의 허술한 보안 실태를 알린 내용,
YTN에서 또 보도가 됐는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이번엔 평가원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들어볼까요? 이번 주 잘한 뉴스로 제가 선정을 한 것인데요. 지난 11월 30일에 보도됐던 국방부의 차량 무단 침입 보고 없어 7달 동안 몰랐다. 네, 그 기사와 그리고 경계 강화 기간에 발생했는데도 어물쩍 은폐 의혹이라는 기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선정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때문입니다. 지난 3월에도 제주 해군 기지와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가 민간인 무단 침입에 의해서 이렇게 노출이 됐었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후에 군 경계를 좀 더 강화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의하면 사실은 더 상황이 심각했었는데요. 애초에는 그 무단 침입 사항이 상부에 보고가 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여기에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이제 후속 보도가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외부로부터의 그런 경계, 외부로부터 국내를 경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부 안에서도의 안보에 좀 더 이렇게 유의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린 그런 뉴스였습니다. 또한 YTN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2분, 3분이라는 짧은 뉴스로 구성을 해서 연속 보도를 했는데요. 이런 군더더기 없는 그런 내용의 구성이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고요. 그리고 또한 짧은 뉴스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도함으로 해서 시청자가 좀 지루하지 않게 메시지에 이렇게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런 YTN의 지속적인 감시와 연속 보도가 국가 안보의 문제에 더 긴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 주에 좋은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참 보안이 중요한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그만큼 취재도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인데 기자들의 활약이 돋보인 보도였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자들 활약이 돋보였죠.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이런 데 취재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취재를 해서 뭐 어떤 사실을 알아냈다, 확인할 때 확인 안 해줍니다. 국가안보가 직결된 사안이어서 뭐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해버리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번 취재도 내부 공익 제보를 받아가지고 취재가 시작이 됐는데 그 팩트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요. 딱 부러지는 내용을 아주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받아들이기 쉽게 두 꼭지로 나눠가지고 잘 보도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그 책임을 막 떠넘기는 국가와 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한 이런 책임을 막 떠넘기는 거 보고 저도 기가 차더라고요. 이런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 너무 괘씸해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후속 보도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지난 3일이 바로 국제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YTN에서도 나와 다름에 대한 공감 기능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획 기사들을 보도했는데요. 이번에 처장님께서 살펴주신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이제 자유로운 삶, 장애인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단신으로 보도한 내용을 봤고요. 예. 스타벅스에서 장애인 직원이 절반인 서울대 치과 병원점 열었던 것을 이제 보도한 내용을 봤습니다. 12월 3일이 이제 유엔이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인데요. 이날은 이제 세계 장애인의 복지 상태를 점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는 날이고 또 한국은 또 유엔 회원국이기도 하죠. 뉴이처 보도에서 국내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청도 대남병원의 정신장애인이셨던 분과 상반기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절반이 시설 거주인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 세계 장애인의 날과 그 코로나19의 상황이 연결해서 장애인 인권을 알린 영상을 좀 유의미하게 봤고요. 두 번째 보도했던 내용의 경우에도 그 모 기업이 이제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직원 중 12명의 직원 중 6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이야기도 많이 보도가 되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보도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두 번째 나온 것 같은 경우는 12명 직원 12명 중에 6명이 이제 장애인 분들인데 이런 건 조금 품을 들여서 그러니까 사실 목소리를 더 들어봤으면 네.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이런 게 좀 감성적으로 많이 이제 호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자, 위원님께서는 이번 이 처장님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짧지만 장애인이라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비장애인보다 좀 더 살아가기 힘든 분들을 잘 다룬 기사라고 보고요. 사실 언론이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고요. 그 모아진 관심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제도를 고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분들의 삶도 바뀔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모두들 이제 장애인들의 삶에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고요. 언론의
역할이고 언론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추동해내는 역할을 언론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조그만 것에서 큰 의미를 찾아서 보도를 해준 뉴스가에 있는 전역 제작진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 처장님하고 평가원님의 박수도 제가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평가원님께서 짚어주신 보도 살펴볼 텐데요. 다 좋았는데 딱 한 줄의 설명이 부족했던, 그래서 궁금증을 남기게 했던 보도가 있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딱 한 줄이 부족한 뉴스였는데요. 11월 30일 날 보도된 내용인데요. 코로나19 백신 임상 부족, 민주당 참여 시스템 구축 요청이라는 뉴스입니다. 12월 들어서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600명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방역뿐만 아니라 치료의 문제나 백신의 문제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상이 3차까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권은 임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것인데요. 11월 30일 정부는 임상 참여자가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현실을 알렸고요. 그리고 참여 시스템 구축을 이제 요청한 그런 사안을 이번 뉴스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당 뉴스는 중요한 사안을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본다 그러면 잘한 뉴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점은 필요한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임상 참여자의 조건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좀 함께 알렸더라면 시청자의 관심을 더 많이 주목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이 약간 아쉬워서 이번 주에 정말 한 줄이 아쉬운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정치부 보도였습니다. 이게 저도 보면서 임상 환자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뭐 혹시 부작용 같은 우려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하게 하는 뉴스였는데, 저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두 분 지적 다 맞습니다. 그 11월 27일 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코로나19 임상 사전 의향서 발표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했어요. 예. 이 기자회견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지적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인데도 불구하고 기사에 반영이 안 돼 있죠. 이걸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정치부 기자가 기사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정치권의 움직임, 정치인들의 움직임을 위주로 보도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평가원님의 지적대로 이왕이면 시청자들이 궁금증이 남지 않도록 기사에 담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 잘 전달해서요. 앞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정치인 움직임이나 목소리 담았지만 뭐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부 보든지 사회부 보든지 이런 걸 뭐 구분해서 보시지도 않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충분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정보는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YTN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세 분의 애정어린 분석과 해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